여기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치파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각도기님 휴가인 관계로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긴 연휴 끝에 오랜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간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굉장히 미국 시장은 강세를 보였고, 최근 이틀 동안은 조금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상승한 폭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한국 시장도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0.5% 상승했고 코스닥은 0.1%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1% 근처까지 하락했었는데 다행히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막판에 플러스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장중에 이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건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인데요. 관세 우려에 대해서 한동안 우리가 좀 비껴나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의약품 쪽에 2주 후에 하겠다라는 예고를 하면서 오늘 바이오 쪽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그리고 오늘 특징은 환율이 굉장히 크게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많이 움직였잖아요. 대만이 사실 역사적인 이제 환율 통화 강세를 보였고 한국 시장도 뭐 프록시 통화라고 해서 따라서 강세를 크게 보였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워낙 강세 수혜주인 대표적인 항공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휴 기간 동안에 환율이 이렇게 크게 변동을 해서 그동안 워낙 약세 수혜를 받았던 여러 수출주들이 오늘은 좀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영향이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삼양식품 같은 이제 라면 그리고 일부 수출주들 정도가 좀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대표적인 이제 수출주인 뭐 전력기기나 뭐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런 쪽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원화가 강세가 보이면서 수출 수출주들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일 것 같다, 아니면 뭐 내수주들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예상을 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워낙 강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기대를 하고 외국인들이 이때까지 너무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했었는데, 오랜만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3,700억 넘게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뭘 많이 샀냐 보니까 하이닉스를 2,100억 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100억, 두산 에너빌리티 800억. 오늘 원전 관련주들은 좀 큰 악재가 있었는데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이 샀습니다. 현대 로템, 한국전력,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는 1,300억 오히려 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300억 정도 매도가 됐고, LG화학, SKT, 현대차 이렇게 좀 매도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시총 순위를 빼앗겼습니다. 시총 5위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를 하고 현대차는 6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입사할 때만 해도 현대차가 이제 시총 3위 정도를 기록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한국전력이 그래도 워낙 강세 수혜를 힘입어서 오늘 4%나 급등을 했고요. 한국전력은 일단 이제 원재료를 이제 달러로 사와야 되는 점, 그래서 달러 약세로 가면 좀 유리하다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달러 부채도 달러 약세로 가면 굉장히 좀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죠. 그리고 운송창고 업종이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항공주들이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항공이 8% 가까이 상승했고요. 에어부산, 진에어가 7%씩, 아시아나 제주항공, 한국공항, 티웨이 항공이 다 4, 5%씩 내외로 상승을 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공유를 쓰는데 항공유를 또 달러로 사와야 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리스료를 지불하잖아요. 보통 이제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보잉이나 이제 에어버스한테 구매를 할 때 한 방에 일시불로 이제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리스로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리스료가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면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유리해진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항공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송 부품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항공우주 이런 방산주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건설주도 따라서 상승을 했네요. DLNC가 7%나 상승했고요. 현대건설, GS건설도 5%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DLNC와 현대건설이 굉장히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그 기대감이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쪽의 마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향후에도 이익이 기대된다는 측면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통신 섹터가 그 다음으로 좀 하락을 했네요. SKT는 큰 폭은 아니지만 1% 오늘 정도 하락을 했는데 계속 반등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기타 업종으로는 방산주가 좋았고 뭐 증권 업종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추가로 또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도 뭐 하이닉스가 2.6% 정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5%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을 발동을 했습니다. 지준율을 50bp 인하를 했고요. 뭐 유동성 공급하고 또 5천억 위안 규모의 소비 뭐 연금 재대출을 신설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경기부양책을 또 워낙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이 오늘 이 발표 이후로는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 대표적으로 화학주들이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워낙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어서 밑에서 놀고 있었던 롯데케미칼 오늘 9.5% 상승했고요. 금호석유 6%, 국도화학 4.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새로운 곳에서 또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을 했다는 소식 다 접하셨죠. 4월 22일 날 인도 휴양지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총기 테러가 발생해서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이제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인도가 7일 새벽에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을 단행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인도 측 공격으로 인해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명이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도 이제 파키스탄의 반격을 예고하고 지금 여러 가지 대피령 같은 걸 좀 발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 대사관에서도 이제 뭐 훈련을 하니까 뭐 조심하라 이런 축의 공지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인도의 젊은이들도 뭐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왓츠앱, 프사에 이제 뭐 전쟁 준비하는 그런 관련된 좀 의기를 다지는 그런 프사로 좀 바꾸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 것 같고 한국의 교민들도 많이 좀 출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많이 상승한 것도 이 인도 파키스탄 갈등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또 8.8%나 급등을 했습니다. 현대로템 6%, 하나시스템 7%, 풍산 4%대, 한국항공우주도 3%대, LIG넥스원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코의 원전 계약이 사실 무난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암초를 만났습니다. 원전 계약을 이제 최종 사인하기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에서 원전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체코 전력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한수원하고 25조 원 규모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체코 법원이 이제 그걸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법원에 따르면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입찰자였던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이겨도 계약을 따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일단 계약 체결을 중단하라라고 판단을 했고요.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정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체코 정부는 굉장히 좀 단호한 것 같습니다. 체코 정부하고 이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이제 체코 전력공사는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이번 판결로 이 원전 건설 비용이 늘어날 수 있겠죠. 공기가 지연되는 만큼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프랑스 전력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프랑스 전력공사는 사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식 소송으로 간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일정 차질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사실 불확실하고 몇 주에서 몇 달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좀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장 시작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시작을 하기도 했는데 일부 주들은 낙폭을 굉장히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좀 수주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체코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체코 정부와 프랑스 전력공사 간의 협상이 곧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체코 정부도 마찬가지고 입찰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이제 한수원과의 계약이 무난히 체결될 것이다 라는 시각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많이 아침에 떨어졌던 원전 관련주들 많이 반등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특히 BHI는 오히려 마이너스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던 것 같은데 플러스 7%로 마감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이너스 1.6%로 아침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대선 앞두고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도 건설주 상승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현대건설과 DLNC가 굉장히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1분기 실적을 보고 점점 더 커지는 것, 그것도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DLNC는 7%, 현대건설은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한덕수 후보가 AI 국가 총괄부처인 AI 혁신전략부를 신설을 하고 GPU 약 50만 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소식 이후에 반도체주가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주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도 이런 영향을 좀 받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관세 우려 영향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동차 판매는 굉장히 양호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내수와 해외 도매 판매가 동반해서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기아는 17년 이래로 최대 4월 글로벌 판매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3일 이 수입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시행 때문에 향후에 신차 가격이 좀 인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선구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최근 4월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4월달 미국 판매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18%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기아는 14%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로 보아서 이 관세가 이 차량 가격을 높일 테니 그 전에 사자라는 선수요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면 3분기부터는 이 선수요들이 빠질 테니 이 소비가 다시 판매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최근 시장에서 또 다시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코스피 시총을 뺏겨서 6위로 현대차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코스피 시총 순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요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2주 내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오늘 바이오주가 많이 급락했습니다. 의약품 관세 우려로 이제 아침에는 사실 모든 제약 바이오가 완전히 급락을 했었는데 뭐 특히 신약 개발하는 업체 이런 업체는 나중에 신약 개발해서 이제 수출을 할 때 관세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CMO 업체 위탁 생산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 개발 업체나 CMO 업체는 계속해서 이제 아침부터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관세 영향이 별로 없을 일부 뭐 로열티 받는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은 많이 반등을 해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벤티지랩 먹는 비만약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13%또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다른 신약 개발한 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한 3.7% 정도 하락을 했고요. ABL 바이오 8% 하락을 했고 리가켄 바이오도 6.5% 하락. 바이넥스, ST팜 같은 이제 CM 업체들도 5% 내외로 좀 전부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양호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장이 오랫동안 쉬고 긴 연휴 끝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랜 기간 쉰 것 대비해서는 양호하게 잘 끝난 것 같고요. 내일은 각도님과 같이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도 파키스탄 같은 이제 새로운 이제 이 갈등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한국 주식시장에는 이제 방산주가 수혜주로 거론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크라이나 전쟁도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고 있는데 세계에 이제 좀 평화 무드가 좀 이제는 좀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